네, 이건희 대표님, 시장 한 줄 평이요. 예, 오늘 시장 양호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동안 우리 설 연휴 끝나고 나서 계속 짓눌렀던 두 가지 약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딥시크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무역 분쟁 관련돼서 이슈도 여전히 이제 컸었죠.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언제일 거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이제 한 번씩 크게 요동을 쳤는데 1월 31일 이후부터 계속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가 최근에 이제 좀 돌아서고 있는 이유는 보면 결국에는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좀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는 이제 우려가 아니라 여전히 협상의 기술이었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딥시크의 우려도 우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개별 이슈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 드디어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두 정상이 만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또 이제 지금 종전 관련된 재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종목들이었던 반도체와 바이오가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살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테마적인 거는 여전히 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면서 기존에 이제 오늘 로봇주들이 좀 쉬고 있는데 미국의 로봇주들이 좀 빠지면서 좀 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돌아가면서 지금 테마성 재료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주요 섹터들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분위기는 좀 이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종민 소장께서는 시장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지요? 일단 수급적인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그 제약바이오 쪽과 그리고 건설 중심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되면서 계속 지금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제약바이오 쪽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그채금리 하락에 따라 좀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매수세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클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제약바이오 쪽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건설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약간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약바이오 쪽은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건설주나 이러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은 비중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좀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아무래도 경계감 속에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로봇 관련된 종목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이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방 경직은 보였지만 상방에 대한 제약적인 부분도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장에는 상수와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라든지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상수로 좀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새로 나온 내용들이 아니고 계속 그전부터 이어져 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로 좀 볼 수 있겠지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지금 럭비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또 다른 발언이라든지 어떤 액션에 취해서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국내적인 상황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탄핵 정국에 앞서서 여러 재판들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아무래도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면 지수 자체에서 투심이 좀 위축되면서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으니까 개별 종목의 이슈라든지 일정 모멘텀에 좀 주목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정 매매 의견 좀 체크해 주셨고요. 김진만 대표께서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또 주도주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로봇주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재건주까지 추가적인 수급을 얻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주도주 내에서 섹터 순환매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다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로봇들이 쉬어간다라고는 하지만 다시 로봇도 언제든지 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존 주도주 내에서의 아마 오늘 오른 거 팔고 로봇 사서 다시 팔고 이런 식의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빠져 이제 만약에 삼양식품을 봤었을 때 주도주 내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예전 같았을 때 혹은 이제 돈이 많이 안 돌 때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이 세론 뉴스로 작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봤었을 때 시장에 여전히 좀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어제 한 이틀 정도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세가 두텁게 나타나길래 오늘 뭐 그렇게 재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꽤나 단단한 지수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시 이제 내일부터의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보다는 바이오와 혹은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서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주도주 내에 매매하시면은 수익 보는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실적이 너무 좋거나 너무 안 좋은 종목들 내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실적이 계속 좋아질 종목들은 실제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실적이 아예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뭐 건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저점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수급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것보다 아예 좋거나 아예 낮거나 하는 그런 포지션을 잡게 되시면은 이번 실적 시즌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돌발 변수가 물론 산재해 있다라고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기회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게 되면서 지수 조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에도 주목을 하셨고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잡아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양시장 3거래일째 상승불을 켜내고 오후장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3거래일째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어떤 테마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K푸드, 폴더블과 K전력이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상승이 가장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에는 바이오가 위치하고 있고 단기 테마에서는 중소형 건설주와 식품주, 철도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업종 상위에서는 건설기기와 음식료, 건설과 바이오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테마 내 상승세가 가장 짙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종전 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현지 시간으로 14일에서 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범양 근영이 24%대, DYD와 SY스틸텍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 테마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 가운데 삼양식품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 3,442억 원을 기록해 직전 연도 대비 133% 급증했다고 합니다. KB증권에서는 우호적인 환율 속 북미 매출 비중이 증가한 점이 실적 서프라이즈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오는 5월 완공 후 7월 상업 생산 예정인 밀양 2공장을 통해서 북미와 유럽 매출 비중 확대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며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 시각 현재도 1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력과 전선과 전력 설비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빅테크들의 AI 투자 확대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이 7.5%, LS와 일진전기도 각각 6%대,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 오늘 전날 상승을 보였던 중국향 민감주 2차전 지주는 다시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조선과 반도체, 태양광과 바이오 등 주도 업종의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전략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하고 전력 인프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좀 요 며칠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권에서도 약간은 비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분석 속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하는 섹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넘치는 호재, 짜릿한 실적. 주가도 짜릿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관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제가 이제 흔히 쉽게 얘기하면 문과생들이 이과생들 잘 이해 못하고
주가를 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딥시크에 대해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 거다 저비용으로도 AI를 연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돌면서 너무 단순하게 해석을 좀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조정을 좀 받았고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과 그 외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오해는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말이 결국에는 그 뒤에 엄청난 캐펙스 투자가 있었다. 딥시크조차도 한 5만 장 이상의 이제 GPU를 갖고 있고요. 아무리 저사양이든 아니면 좀 사양이 뭐 H100 같이 이제 최첨단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거를 갖고 있고 그게 최소한 한 1조에서 한 2조 정도는 투자를 한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딥시크가 경쟁을 더 가속화시키고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오히려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더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최근 또 소실적을 발표한 효성중공업이 대표 주자로 지금 전력기기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현대일렉트릭도 조정을 잘 받고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건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20만 원대 회복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그 전에 이제 딥시크 사태가 나오기 전 가격인 한 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그 이상 복귀가 가능할 거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도 그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제 앵커님이 브리핑을 해주신 것처럼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더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규모를 공개했는데 뭐 축구장 넓이의 164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투자는 더 가열차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경쟁은 더 심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지만 뭐 주가는 빠졌지만 오히려 투자 계획을 보면 더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 투자는 더 가열차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뭐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공적인 테스까지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 캐펙스 투자가 계속 좀 더 우리나라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스도 일례로 한 2주 전부터 2주 전에 SK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그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온기를 좀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 쪽은 조정 시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대응. 전력 쪽은 사실 이제 전선이 있고 변압기도 있고 이렇게 좀 세분화가 돼 있는데 어디가 이 세부 항목 중에서는 탑이라고 보세요? 일단 전선 쪽은 아직은 이제 LS 전선이 가장 대장주인데 LS 전선은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 LS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둘 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초고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국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결국엔 변압기 쪽에서는 세 종목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선 쪽에서는 대한전선과 LS 전선 정도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한전선은 생각보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많이 좀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전선을 사신다라고 하면 대한전선이 좀 더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른 전선주들은 다른 이슈들 개별 이슈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조금 좀 과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력기기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산일전기라든지 뭐 제일일렉트릭이라든지 재룡전기까지도 이제 확산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여전히 이제 물려도 대장에서 물려야 사실은 좀 나오기가 더 쉽고 추세를 좀 타기 쉽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그 세 종목 안에서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쪽은 조정 시 무조건 매수를 하자라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보셨습니다. 긍정 평가였고요. 다음은 K수출주 가겠습니다. 음식료, 뭐 화장품,
톡신 등의 미용 의료 쪽도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도 괜찮은 상황인데 반종민 소장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일단 분위기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음식료 업종 중에 좀 선별을 했을 때 아직까지 좀 실적이 발표하지 않은 오리온이나 뭐 농심 이쪽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한 것 같고요. 삼양식품과 뭐 S&D의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비중 축소도 추후에는 좀 고려해야 되는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삼양식품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내용도 나왔고 또한 그 관련된 불닭볶음면 소스 개발 업체 이제 S&D의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 쪽에나 수출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이제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더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미국 농산물 농식품 수출액을 좀 살펴보니까 수출 대상국 1위가 우리나라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이 가장 많았고요. 혼합 조제 식품도 좀 많았다 보니까 음식 업종에 대해서 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빼빼로도 많이 팔렸고요. 또한 이제 꼬북칩도 많이 팔렸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기업들 위주로 좀 지금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계속 좀 그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관세 인상에 따른 좀 리스크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에 적용되려고 하면 좀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좀 리스크로 일시적으로 좀 그 상승을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의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러한 리스크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삼양식품과 S&D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 상승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일부 리스크 관리차 비중을 좀 일부 축소를 하시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삼양식품은 사실은 5월 MSCI 편입 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그러면은 좀 강하게 좀 장기간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보톡스 쪽도 굉장히 강합니다. 시세만 체크해 드릴게요. 휴온수 글로벌 7%의 급등, 제테마, 파마 리서치도 6% 이상의 강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주 안에서 여전히 시세가 좋은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 받고 다음은 바이오 가겠습니다. SK 바이오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분석들이 증권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 전반적으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더불어서 최근에 샘 올트먼 CEO가 또 의료용 챗GPT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료 AI 쪽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금리 기조에 대한 그 금리 스탠스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힘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노보노디스크가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보면 지금 SK 바이오팜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알테오젠이 이르면 1분기에 이제 글로벌 비파마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케어젠 같은 경우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그 앱 승인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키워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헬스케어 정책과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파마 인수합병 M&A 그리고 인공지능 AI, ADC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때 그 키워드에 관련됐던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ADC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장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무래도 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 하락과 연동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금리 기조에 따른 변동성을 꼭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런 섹터들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이었고요. 지금 실적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조선 쪽은 역시나 실적이 좋군요. HD 현대 중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실적, 컨센서스 상회 실적입니다. 4분기 연결 이익이 2,822억 원 기록을 했고요. 주가는 지금 한 3% 이상 상승으로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보면 4,991억 원으로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뛰었고요. 지금 조선주 두루두루 흐름이 좋습니다. 이 두 종목 외에도 조선주가 약세 흐름을 보였던 게 상승 쪽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한화오션은 5.5%의 급등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HJ중공업 이 시각 현재 2%의 상승권이고 HD 현대미포가 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흐름 체크해드렸고요. 역시는 역시입니다. 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조선 섹터였습니다. 다음 이슈 갑니다. 테마주인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그 작년 말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한 번씩 반응을 보이고 오늘은 특히 그 안에서도 실체가 있는 건설 기업들의 강세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대표께서는 이번 이슈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지원을 안 해주니까 당연히 전쟁 물자에 대해서 지속 지원이 좀 불가능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쪽도 더 이상 전쟁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계속 지원을 해주는 유럽 쪽도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종전에 대해서 합의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집권 초기에 이 이슈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련한 재건주 이슈가 먼저 테마성 이슈와 실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간의 구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원래 재건 테마와 재건의 진짜 수혜를 받는 이제 건설 기계 쪽을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테마 자체 수급이 조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이고 전반적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전보다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종전이 다가옴에 따라 거의 3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혹은 이제 재건에 대해서 혹은 이제 휴전에 대해서 합의가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물 소화에 좀 버거우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건설 기계 쪽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 인프라 투자도 굉장히 집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향 매출이 있는 기업과 혹은 이제 북미향 매출이 있는 기업 간에 좀 구분이 필요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 쪽 매출은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와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이쪽 유럽과 그다음에 중국 쪽 매출이 그다음에 두산 밥켓이 북미향 매출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 테마주와 그다음에 재건 관련돼서 진짜를 수혜 받을 수 있는 건설 기계 쪽을 같이 매수를 하면서 섹터 내에 두 가지 종목을 같이 담는 이제 그룹장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일부 건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원전 수주 능력까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일부 이제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아예 너무 좋고 앞으로 더 좋을 거거나 아니면은 더 나빠질 게 없고 실제로 실적이 너무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건설주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오히려 관세에 자유로운 이제 내수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데 하단부에서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GS 건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삼성 E&A 같은 LNG나 혹은 이제 원전 수주 모멘텀이 별도로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 쪽은 충분히 추가 시세는 가능하되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정말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매물 소화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고 앞으로 더 나쁠 것이 없고 그다음에 내수 쪽으로 경기 부양책이라는 축경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부담 가신다라고 하면은 건설 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별적으로 탄탄한 기업 위주로 건설주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 지금 재건 테마주는 단기 테마와 장기 테마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장기로 볼 수 있는 테마로 건설기계 주목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수급 특징주 볼 텐데요.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3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양주체 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도 출발했지만 매수 전환하면서 3일째 시장 담고 있습니다. 양주체 매수 속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 무엇일까요? 우선 동반 매수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입니다. 특히 카카오는 기관의 매수가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개별 종목을 확인해 보면 외국인은 코실적 나온 종목들 삼양식품과 SK바이오팜을 담으면서 주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장중 고점 부근인데요. 삼양식품은 16%대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더존비전과 하나금융지주를 담은 것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화요일, 더존비전은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인데요. 두 기업 각각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기관의 매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월요일부터 기관 매수 들어왔고요. 더존비주어는 기관은 1월 22일부터 8거래일간 또 외국인도 지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더존비주어 현재 13%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매수 상위에서 바이오주들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제는 양주체가 동반 매수했고요. 숲도 함께 담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숲을 매수 상위에 올렸고요. 오늘은 외국인까지 대량 매수하면서 순매수 상위에 함께 올렸습니다. 숲은 오늘도 14%대 급등하고 있는데요. 2월 들어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50% 넘는 상승세 보입니다. 그 외의 종목으로는 외국인은 펩트론과 파마 리서치 그리고 기관은 삼천당 제약과 룬이 담았습니다. 펩트론, 이 삼천당 제약과 관련해서는 간밤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발표했죠.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을 발표했고요. 특히 비만 치료제 매출이 잘 나오면서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 실적 발표하는 일라일릴리도 덩달아 주가가 올랐는데요. 관련 흐름 오늘 밤에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 중에 매수 기조가 연이어 나오는 종목은 파마 리서치인데요. 외국인이 5거래일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연이은 매수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대 강세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급 특징주의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유망주 체크해 볼 텐데요. 이건희 대표께서는 유리기판, 반도체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피롭틱스네요. 체크 포인트요. 예, 뭐 다들 많이 아시는데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 지금 CES 2025에서 사실은 이제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왕과 만나면서 뭐 팔고 왔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 밑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올해 한 18만 원대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여전히 피롭틱스는 3만 3천 원대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에 조정받은 이유를 보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딥시크 우려 때문에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은 최고 사양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해 상용화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회의가 약간 들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고 여전히 이제 열이라든지 전력 효율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유리기판 쪽으로 가는 게 대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상용화를 하는데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C죠. 지금 현재 SK앱솔릭스가 유일하게 올해 양산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독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에서 주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피롭틱스를 여전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납품 이력이 있는 회사고 TGV와 그다음에 지금 그 여러 장비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싱귤레이션 장비를 주로 이제 하고 있죠. 그 두 외에도 유리기판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업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지만 사실은 피롭틱스 추가적으로 제가 가장 오래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술 장비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다음 종목은 화장품입니다. 아이패밀리 SC 가지고 오셨는데요. 반종민 소장님. 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브랜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남아 쪽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폭도 있긴 하지만 작년에 미국 법인을 좀 세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을 통해서도 이제 온라인 몰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좀 진행이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 채널까지 이제 확대되게 된다면 미국 쪽에 굉장히 좀 그 수출적인 부분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실적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작년 실적이 꽤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SG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가운데 하나고요. 전태진 파트너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만 대표께서는 넥스틸, 미국의 LNG 확대 전망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